안녕하세요. 한류 소식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정치클래스TV입니다. 중국 정부는 이번 한국 계엄령 사태를 보고 엄청난 딜레마에 빠진 듯 보입니다. 이유는 윤석열이 계엄에 성공했다면 공산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했을 것이지만 실패했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우월성이 강조되었고, 중국이 가장 민감한 국민들이 정부에 대한 시위로 국면이 확실히 전환되었기 때문에 중국인들이 이런 민주주의 시민들의 움직임을 배울까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매체를 보면 계엄령 상황은 자세히 보도하지만 그 후에 시민들의 시위와 탄핵에 대한 과정은 많이 축소돼서 보도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중국의 유튜브라 불리는 비리비리에서는 한국의 K-POP 시위와 탄핵 상황을 보여주는 엄청난 수의 영상과 한 영상에 200만 조회수가 넘을 정도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윤석열이 탄핵되기 전 마지막 담화에서 중국 간첩을 언급하며 이 부분을 중국 정부는 유감이라고 논평했는데 중국 반응이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주위에 있는 참모들이 다 윤석열보다 지능이 낮은 건지, 아니면 윤석열이 고집으로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건지 계엄의 변명으로 중국을 끌어들인다는 생각은 나쁘지 않았으나 그 내용이 너무 조잡합니다. 만약에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 중국을 끌어들여 자신의 계엄 선포를 정당화하려면 중국인이 미국 항공모함을 촬영했다가 아니라 중국이 한국의 잠수함 설계도를 빼내려 했다, 이 정도의 사건을 언급해야 사람들이 정말 그랬어라고 조금이라도 설득력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수많은 할리우드 영화나 한국의 드라마의 첩보 소재는 실제 있을 법한 사건을 전제로 합니다. 이 이야기는 한국에는 중국의 간첩이 확실하게 존재하고 북한의 간첩도 미국의 스파이도 일본의 스파이도 존재합니다. 반대로 중국에도 한국의 스파이, 미국에도 한국의 스파이, 일본에도 한국의 스파이가 존재합니다. 실례로 얼마 전 미국에서 한국 스파이로 활동했다는 이유로 전 CIA 직원 수미테리가 스파이 혐의로 기소까지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전 세계의 어떤 나라건 정보기관이 있고 각국의 정보를 빼내기 위한 스파이 짓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윤석열이 언급한 중국 스파이의 행위는 사실일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 스파이가 미국 항공모함을 촬영했다고 계엄을 선포했다는 핑계는 정말 시쳇말로 짜치는 이야기입니다. 중국도 이 윤석열 담화를 보고 화가 난 게 아니고 어이가 없었나 봅니다. 일단 기사 내용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은 목요일 한국 대통령 윤석열의 혐의에 대해 매우 놀랍고 불만스럽다고 밝혔고, 한국 대통령 윤석열은 오늘 중국 시민의 간첩활동 혐의를 포함한 문제로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변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목요일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한국 의회에 병력을 파견하기로 한 지난주 결정을 변호하는 엄중한 발언을 했다고 AFP 통신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윤석열 연설에서 중국 국민이 한국의 군사 현장을 촬영한 사례를 인용해 국가안보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것, 중국 외교부는 이에 대해 한국 대통령이 증거 없이 소위 중국 스파이 활동을 과장했다고 대응했습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한국 측의 이런 발언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AFP 통신은 마오닝이 윤석열 한국 대통령을 거명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윤석열은 연설에서 주요 야당들이 그의 한국 보안법 개혁을 저지하려는 노력을 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윤석열은 또 현행 법적 틀에서는 간첩 활동을 하는 외국인에 대한 어떠한 제재도 허용하지 않는다며 중국 공민의 간첩행위 혐의 사건 2건을 열고 했습니다. 첫 번째 사건에서 중국인 3명은 드론을 이용해서 부산항에서 미국 항모 한 척을 촬영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윤석열은 한국이 노획한 이들 3명의 장비에는 군사시설 사진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사례에서 윤석열은 한 남성이 중국에서 서울에 도착해서 한국 정보당국을 드론으로 직접 촬영하는 장면을 언급했습니다. 윤석열은 간첩 사건에도 불구하고 주요 야당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려 했다는 고발입니다. 윤석열의 주장은 야당 정당이 실제로 어느 나라를 위해 봉사하는지 모르겠다는 내용입니다. 중국 외교부는 한중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다음은 이 기사에 달린 중국 반응입니다. 서울의 겨울은 점점 더 막장 드라마입니다.
야당이 너무 강하다는 것은 여당이 더 이상 주류 민의를 대변하지 못하고 물러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대한민국은 확실히 망국의 위기에 처해 있고 야당은 국회를 협박하여 한국 사회와 경제와 모든 민생을 마비시키고 이것은 계엄뿐만 아니라 내란도 필요로 합니다. 부정선거는 민주 정체를 완전히 파멸시킬 것입니다. 대만에 데자뷰가 있다. 무슨 기밀 정보를 빼돌린 줄 알았더니 드론 촬영 항모와 정보파트 본부였습니다. 이 이유는 너무 억지 아닙니까? 세계적으로 적국에 영향을 좀 주는데 누가 스파이를 서로 보내지 않습니까? 동북아시아는 간첩의 본거지. 야당이 법안 통과를 가로막는다고 하는 것도 대만 애들이 말하는 것과 비슷하다. 계엄 이전에 변명하면 통할지 몰라도 이젠 웃음거리가 됐으니 어떻게 변명을 하겠습니까? 중한 어고 핵정의 이익이 훼손된 것은 주한 대사가 한국 간첩의 유인데 역풍을 맞았기 때문이란 사실을 누가 기억하랴.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간첩 사진 있습니까? 겉으로 드러난 증거는 무의미할 것 같고 실제로 어떤 증거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지금은 쿠데타로 인한 변명으로 보입니다. 한국은 중국의 인근 국가다. 중국에는 당연히 한국에서 활동하는 간첩이 있고 반대로 한국에는 중국에서 활동하는 간첩과 공작원이 있다. 대만에서 이렇게 말하면 먹힐 수 있지만 한국인에게 이것이 먹힐 수 있습니까? 지금은 무슨 말을 해도 자신을 구할 수 없습니다. 결국 이 언급은 계엄의 정당성과 거리가 멉니다. 얼마나 많은 한국인들이 정말 북한 간첩들이 한국 민주당을 조종할 능력이 있거나 혹은 남한을 함락시킬 능력이 있다고 생각할까요? 제 생각에 좀 어이가 없는 것은 윤이 중국제 태양열 패널이 한국의 숲을 파괴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윤 씨의 발언의 요점은 그냥 헛소리. 윤은 한국 최초의 종신 감옥살이 대통령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어쨌든 수사기관에 끌려가면 알게 될 겁니다. 대통령감으로 부족합니다. 너무 막장입니다. 어떻게 이런 핑계를 생각합니까? 누가 간첩 때문에 계엄령을 필요로 합니까? 기가 급하면 담을 뛰어넘는다, 이건. 미치겠네. 별걸 다 하네. 한국은 정말 추상적이다.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도 TV 담화를 하다니. 다음은 한국의 탄핵 K-팝 시위를 지켜본 중국인 반응입니다. 중국 국민은 한국의 민주적 자질과 힘을 배워야 합니다. 중국은 한국이랑 비교도 안 되는데. 권력이 너무나 무법적인 중국과 달리 한국의 독립이 정말 부럽습니다. 한국을 상대로 꼭 이기고 싶다. 그들은 시위를 하면서도 매우 행복해 보입니다. 오늘은 한국, 내일은 중국. 중국인 여러분, 어서. 아직도 중국은 365일 계엄령이 내려져 있는데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이제 한국인들은 또 하나의 역사의 이름을 남겼습니다. 어제는 홍콩, 오늘은 한국, 내일은 대만, 다음에는 일본이 전쟁을 일으킬지도 모른다. 한국인들은 기회를 포착하는 능력이 매우 뛰어납니다. K-팝 시위가 대표적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말 피비린내 나는 나라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들의 정치에 대한 열정과 참여 정도는 다른 나라를 훨씬 뛰어넘는다. 소녀시대도 응원해야지. 이 정치적 사건의 세계의 관심을 끌기 위해 K-팝의 힘을 사용하는 것은 정말 강력합니다. 정말 즐거운 분위기입니다. 한국 시위자들은 이미지로 그들을 지지하는 모습이 참 멋지다.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매번 한국의 이슈가 나오면 비꼬는 댓글들이 많았던 중국인들이 정치 이슈와 한국 국민들이 보여준 민주주의 시위를 보고 부러움과 충격을 느낀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중국이 한국을 욕하고 비하하더라도 한류에 빠져 문화적으로 허우적거리고 이번에 이 계엄령 사태로 중국인들이 절대로 하지 못하는 정부에 대한 시위를 보고 체제의 열등감을 느끼는 듯합니다. 어쨌든 이 계엄령 실패와 탄핵의 성공은 과거 중국이 우리나라의 3.1 독립운동의 영향을 받아서 오사운동을 벌였듯이 미래에는 그들도 민주주의를 위해 서서히 꿈틀거릴 것을 예측해 봅니다. 중요한 것은 아직 우리의 민주주의는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이 내란의 주범들이 확실하게 단죄되어야만 끝이 납니다. 모두들 방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싸웁시다. 정치클래스TV는 한류 외신과 해외 반응을 꾸준히 쫓아가 보겠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시는 일마다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